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누구랑 먹느냐, 또 점심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친근함의 정도를 가늠하기도 하지요. 식사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만나서 오찬 또는 만찬을 함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효과적인 소통 수단으로 종종 사용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거의 매일같이 여야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 정치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당시 의원들의 제안과 민원을 꼼꼼하게 메모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2년 만에 이 식사 정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남뿐 아니라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건의했고요. 당시 박 대통령도 검토해보겠다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가 관심입니다. 한동안 불통 정치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 정치권과의 소통 정치로 이제는 좀 시원하게 뚫리는 걸까요? 오늘의 시사 멘토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찬종 변호사와 정치 현안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아까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이제 식사 정치를 시작한다. 예?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 대표님께서 정치하실 때도 밥 하루에 한 5개, 6개씩 잡수지 않았어요? 식사 정치라고 하는 말이 예. 어감이 별로 좋지 않네요.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말이 그게 원래 고상한 말이거든.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나아간다, 바르게 다스린다는 이런 뜻인데,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하겠다. 예. 소통을 이제 좀 광폭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굳이 뭐 식사만 꼭 할 필요 없지요. 커피 정치는 어떻습니까? 커피 정치는 어떠요? 아니 뭐 입속으로 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죠. 식사나 커피나. 모닝 커피 정치는 어떻고 런치 타임 정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브런치도 그러니까 좋고. 광범하게 만나겠다는 것인데, 문민 시대 이전에 뭐 강권 통치 시대 대통령들이야 예외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헌법 체제 아래에서의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박근혜 대통령이 5번째인데, 그 앞에 4사람의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건 2갈래거든요. 하나는 대국민 소통이고, 또 하나는 이 집권 세력 내부의 강요라든지 고위공직자, 그리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 그러한 이제 정치권 내의 소통 2가지로 나눈다 그런다면, 박 대통령이 지금 임기 절반을 지난 데 있어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 신 교수님이나 저나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 어떤 일이 그렇죠. 자세히. 그러나 지금 이제 뭐 대개 다 언론에 알려지고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점에 있어서 그 투 트랙의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소통량이 적다. 우선 대국민 소통은 이 기자회견이 기본이 돼야 돼. 기자회견. 지금 청와대 등록된 기자가 1000명이나 있는데 그걸 어디 뒀다가 활용합니까? 그런데 지금 임기 절반 동안에 다음 달이면 이제 2년 6개월이고 지금 2년 5개월 됐는데 질문 답변하는 기자회견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식사 정치도 하고 커피 정치도 하되 먼저 기자회견. 먼저가 아니라 기자회견은 상시대로 하라. 그래서 오늘 시간도 짧고 하니까 같은 대통령 책임제를 하고 있는 그 우리하고 유사한 미국의 예를 제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말이에요. 지난주에 아주 제가 감동을 좀 느꼈다고 할까. 7월 14일 날 이란과의 그 핵 문제가 타결이 됐거든요. 타결되고 정확하게 2시간 뒤에, 그게 워싱턴 시간으로는 새벽 5시인데 백악관 출입 기자에게 전부 이메일로 연락이 갔어. 2시간 뒤 대통령께서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고.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7시니까 이란 핵 협상 타결 보고받고 거의 밤을 새웠을 거라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바이든 부통령이 뱃서간 가운데 대국민 성명을 자세히 발표를 했고, 그날 뉴욕타임스하고 아주 무제한 기자 인터뷰한 게 보도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무제한 묻고 답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단체 등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자들이 전부 캐고 묻고 한 데 대해서 다 답변하고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걸 제가 보고 이게 소통의 한 방법이다. 이런 소통. 그런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반 사이에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아주 결정적으로는 작년에 세월호 참사, 또 이번에 이 국정원 이 해킹 사태, 이런 데 있어서 미국 대통령 같았으면 이렇게 침묵 지키고 있었겠느냐. 이걸 생각할 때 이번에 뭐 식사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기자회견을 아주 자주 하도록 이걸 한번 크게 방향을 선해야 될 것이다. 근데 대표님,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휴가 가는 거는 안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휴가 갈 거고,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문제 때문에 아주 조용히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요. 뭐 조카들하고도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소록도에 관한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도 소록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록도는 내년에 100년이 되는 그런 한스님들 마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유병수 여사께서 소록도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스님 모임에 박 대통령이 꼭 참석하셨고 저하고 소록도를 2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소록도 시설이 너무나 낡고 어려워서 그 운동장에 대한 좀 보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록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소록도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휴가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들이 저를 나무랄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그 휴가 형식과 휴가 장소에 대해서 소록도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국민들에게 이게 별로 유쾌한 뉴스가 아닙니다. 왜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기껏해 일주일 내지 4, 5일 정도 휴가를 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는 그게 이벤트성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제가 만일 건의한다 그러면 휴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나 집무실에 앉아서 수시로 전화받고 보고받고 여기 아주 이게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떠나는 것이니까 청와대에 있어도 모자 눌러 쓰고 아주 대통령 암행하는 겁니다. 다 벗어놓고 그 우연히 다니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차도 마시고 말이죠. 나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어머니가 소록도하고 깊은 인연이 있다 유경수 여사가 그러니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 이런 생각에서 나는 탈피해가지고 내가 쉬는 동안에 머리도 비우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소록도에. 지금 내 의견을 말씀드리면 휴가를 그렇게 보낼 필요가 있다. 그 소록도 같은 데 가면 또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이게 카메라도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그 기자들하고 또 거기서 밥도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업무의 한 연장이지. 그러면 휴가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박 대통령 이번 여름 휴가도 한 일주일 좀 그런 식으로 푹 쉬고 나서 기자회견부터 하고 좀 소통을 열심히 하시라. 내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격려의 말씀 드린다 그러면 좀 시금방지게 들릴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야권 소식도 잠깐 좀 알아볼 게 있는 게요. 이 사무총장 폐지하고 당원 소환제 도입은 의결을 했어요. 근데 빠진 게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최고위 폐지안은 빠졌고, 그리고 사실은 본부장제를 한다는데 이게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는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다. 근데 뭘 놨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새정치연합에 제 후배들도 많고 과거 야당할 때 같이 했던 이들도 많고 그런데 아이고 답답해요. 변죽만 울리고 있어. 지금 우리 양대 정당의 문제는 정당을 관료화해서 중앙 집권화하고 당론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입니다.
여당이 강력한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고 있으니까 야당의 총재가 무슨 영수회담을 한다. 그래서 양쪽이 이쪽은 일사불란하게 강압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일사불란 당론이 필요하고 야당은 여기에 소수야당 맞서기 위해서 총재의 당론 결정권을 줬는데 이게 지금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앙 집권화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졸개화해서 당론을 거머쥐는 이런 관료 체제 이걸 해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공천부터 하방해야 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얘기하고 있는 건 국민을 야가 올리는 것 같아. 무슨 최고위원제를 없애고 무슨 권역별 본부장제를 두고 그리고 당 대표는 두면서 당 대표가 말 안 들으면 당원들이 소환제를 한다는데 그 당원이 어떤 당원이에요? 그게 실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당원이니까 당 대표 소환제가 그게 관철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 눈속임 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무슨 기득권을 내려놨느냐라는 의견도 실제로 그러니까 기득권 내려놓는 게 중앙당을 해체해서 예. 당론 결정권을 없애버리고 독재 잔재니까 예. 집권 여당에 부수해가지고 야당도 이게 당론 결정권을 총재가 쥐었거든. 이거 다 잘못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원인이 해소됐으니까 예. 야당이 먼저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역시 대표님께도 이 국정원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국정원 한 직원이 정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근데 본인은 굉장히 결백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국정원의 비극 이번에 그 핵심 과장이 자살에까지 이르는 이 비극이 결국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이 문제 때문인데 과거 61년 5월 16일 쿠데타 직후에 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54년 전 쿠데타 직후 열흘 만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어요. 그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를 왜 서둘러서 창설했느냐? 박정희 장군의 최고회의 체제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그것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군 내외의 세력에 대해서 이게 차단하고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 보위를 위해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름이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18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서 근 30년간을 이 중앙정보부가 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때 문민시대 이래 이제 국정원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정권 보위 기관이에요. 우리가 유신 하는데 유신을 집행한 것이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건 조작했고 고문했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가볍게 당한 사람. 왜 가볍게 당했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조작 사건에 고대합 시위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장세동 안기부에 의해서 변호사 업무 3년 4개월 정지당한 일도 있고 말이에요. 그 피해가 저 주변에 엄청났어요. 저보다 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선거 공약으로는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고 이게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다 약속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이전 4명의 대통령들이 높낮이는 있으나 결국 국내 정치에 관한 국정원의 그 정보 활동을 묵인했고 또 이용한 흔적도 있고 그 민간인 도감청해서 구속된 국정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번에 이러한 비극을 아주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내 정치 파트, 국내 정보 수집 이것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해외와 북한 정보 수집 공작 활동에 국한시켜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보원장의 임기를 7년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7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 게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북한 파트와 해외 파트를 분리시킨다. 그게 분리가 완전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해외 파트와 북한 파트만을 담당한다. 글쎄요. 그것만을 담당하는데 국내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연결되는 그 부분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국내 정치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데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본원적으로 예. 이번에 이 국정원의 의심을 받는 것은 말이죠. 예. 과거의 원죄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차단하기 예.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 국정원장의 임기를 7년으로 해서 5년짜리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도록 해야 되고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도 이미 국정원장이 3번째 바뀌잖아요. 이래갖고 무슨 놈의 해외나 북한 정부를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